자, 그러면 저번 시간 이어서 파워밀 3차원 가공 방법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 황삭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항장삭, 그리고 중삭까지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정삭을 할 거고요. 중삭에서 사용했던 공구가 보랜드밀 88입니다. 그래서 공구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래서 공구 만들기에 보랜드밀 공구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공구의 이름은 보랜드밀 그래서 직경 6파이볼로 사용할게요. 그래서 공구 지름에 6을 입력하고요. 엔터. 그리고 공구 번호는 세 번째 생성을 하니까 툴 넘버 3번. 자, 그리고 닫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툴 패스 스테이지 아이콘 눌러주고요. 먼저 가공의 종류는 정삭 가공. 정삭 가공의 세부 설정에서 그냥 한 번에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스크롤 쭉 내릴게요. 스팁 셀로 가공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옵티마이저 등고선 가공이라고 이름으로 돼 있었는데요. 그게 스팁 셀로 가공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얘를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기 옵티마이저 등고선 가공이 중삭에서 썼으니까 인트리브드 등고선 가공. 그래서 예전에 명칭이 인트리브드 등고선 가공이 스팁 셀로 가공으로.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얘는 정삭입니다. 이름은 FIN이라고 적어줄게요. 피니시. 응? 스팁 셀로 가공. 그래서 스팁 셀로. 자, 그러면 먼저 왼쪽 카테고리에서 공구 선택을 하고요. 볼 6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제한은 따로 없으면 돼요. 요게 내용 없고, 그러면 전체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가공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스팁 셀로 정삭에서 자, 작업 순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또는 척벽을 먼저 가공을 한 다음에 그리고 완만한 영역을 가공을 해도 돼요. 척벽 먼저 또는 위에서부터. 자, 여기에서는 위에서부터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한계치 각도라고 있는데요. 자, 여기는 35도를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35도. 자, 그 다음에 스팁 셀로 오버랩에는 가공 간격을 얼마 정도 줄 거냐면요. 그래서 0.2씩 줄 거예요. 그러면 0.2보다 크게끔. 그래서 오버랩은 0.4나 또는 0.5 정도 적용 그 이상으로 하시면 되고, 참고로 오버랩은 너무 큰 값으로 하시면 경로만 많이 중복돼서 경로만 길어져서 1mm 이하로 오버랩을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틱 구간, 그 다음에 완만한 구간. 자, 완만한 영역이 에서 셀로 영역이고요. 스팁은 극경사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자, 한계치 각도가 35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자, 이론적으로 평면 구간, 그 다음에 수직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한계치 제한 각도가 35도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각도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가 0도, 그리고 여기가 90도. 디지타이즈를 안 갖고 와서 지금 마우스로 쓰니까 글씨가 좀 잘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자, 요쪽 영역을 0도에서부터 35도 구간이 셀로 영역, 완만한 구간이에요. 그리고 35도에서부터 90도 요게 사이 영역, 얘를 급경사 영역, 스틱 구간이라고 합니다. 스틱. 제한각도 35도로 기준을 해서. 자, 그러면 요게 스팁은 주로 척벽, 그래서 척벽 먼저 뭐 하면 벽면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으면서 가공을 하면서 쭉 등고선 형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가공을 해요. 그때 각도는 35도에서 90도 이 사이 영역을 가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완만한 영역은 0도에서부터 35도 그 사이는 주로 여기 평면이죠. 여기는 옵셋 형태로 툴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자, 그러면 먼저 스팁은 척벽에 스텝 다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값은 0.2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엔터를 하니까 커선 높이는 1000분의 3 정도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완만한 영역. 자, 요게 0도 구간도 완만한 영역이에요. 자, 여기에는 스텝 오버 똑같이 0.2로 적용을 하면 여기도 1000분의 3 정도 되네요. 셀로 영역이 이쪽입니다. 완만한 영역, 셀로 영역. 스틱 구간은 제가 요거를 한번 조금 커선 높이를 1000분의 5로 해볼게요. 그러면 Z축은 피치에서 0.24 반올림에서 한 0.5 정도로 해서 0.25 정도로 해서 내려와도 되고요. 아니면 각계 똑같이 0.2씩 하도 됩니다. 자, 척벽을 조금 커도 상관없고요. 일단 여기서는 똑같이 할게요. 0.2. 자, 그 다음에 완만한 영역을 해서 여기입니다. 이쪽을 3D 옵셋 형태로 또는 라스트 평행하게 툴패스를 만들어도 되고요. 요게 옵셋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요게 일자로 쭉 가듯이 옆에도 일자로 가겠다 할 때는 라스트 가공을 쓰면 되고요. 그래서 옵셋 요거 형태 타입으로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부드럽게 하기라고 있는데요. 얘는 앞에서도 따로 설명을 안 했는데요. 툴패스가 옵셋이 되다 보면 경로가 이렇게 각져 있을 때, 특히 좁아지는 각도 같은 경우는 여기를 조금 더 매끄럽게 지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체크해도 되는데요. 일단은 해제를 해놓고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공차는 100분의 1 이하, 그래서 1000분의 한 8 정도 줄게요. 그리고 가공 여유는 채로 자, 그런 다음에 계산 절삭 조건은 따로 안 했는데요. 일단 계산해서 툴패스를 생성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경로
툴바를 먼저 확인할게요. 자, 툴바에서 시뮬레이션 툴바에서 마지막 정사에서 속도는 한 가운데쯤으로 옮겨 놓고요. 그리고 플레이 버튼 눌러서 확인을 해 볼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으면서 내려갈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는 에서 완만한 영역, 셀로우 영역을 가공을 하는 겁니다. 옵셋한 형태로 툴패스가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완만한 영역이니까 옵셋하게끔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고 내려가고, 그 다음 이제 요거 어느 정도 내려가면 척벽에 전체적으로 옵셋하면 전체적으로 척벽의 외곽을 돌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등고선 가공 형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척벽 구간이에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그래서 스틱 구간 작업합니다. 척벽 주변을 향상 주변을 돌면서 Z축 플러스 위쪽에서부터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가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인데 요거를 척벽을 먼저 가공하는 방법으로 이따가 한번 바꿔 볼게요. 전체 툴패스 다 확인 끝나면. 그 다음에 여기에 렌즈 부분에 척벽도 있죠. 자, 지금은 작업하고 있는 거는 요게 완만한 영역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바닥면 가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옵셋하는 형태가 또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멈춰 놓고 자, 리사이클 버튼 눌러서 절삭 초코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척벽을 먼저 작업을 할게요. 추가 소재는 앞에서 황삭에서 작업했던 가공 여유가 0.2인데 그거보다 조금 크게 그냥 디폴트로 0.3 두고 그 다음에 다시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순서가 척벽을 위에서부터 타고 내려가는 거. 자, 그러면 등고선을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완만한 영역을 3D 옵셋 형태로 툴패스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스틱 구간을 먼저 작업을 합니다. 척벽 먼저니까. 자, 그러면 다시 시뮬레이션에서 정사 선택을 하고요. 플레이 버튼 눌러서 확인할게요. 그래서 척벽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으면서 내려오고요. 스파이럴이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어가지고 척벽 타고 내려올 때 0.2씩 내려올 때마다 점프는 안 생깁니다. 진입은 찍고 내려가는데요. 척벽은
수평 원호, 옆에서 원호로 접근해서 돌게끔 해야 돼요. 척벽은 수평 원호로. 그리고 얘가 다 끝나면 이제 완만한 영역은 진입은 기본값은 지금 현재 찍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완만한 영역은 수직 원호로 해서 들어가게끔 진입하게끔 수정을 할 겁니다. 자, 척벽 작업이 다 끝나면 그러면 이제 옵셋하는 형태를 보니까 지금 얘가 이제 옵셋하는 곳이고요. 제가 일시 정지를 하고 툴패스를 확대해서 보면 바깥에서 한 바퀴 돌고 0.2mm 옵셋 할 때마다 요 사이가 그냥 이건 앞에 조건이어서 수직 원호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먹고 있네요. 진입할 때는 수직 원호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툴패스 사이 연결을 조금 바꿀 겁니다. 이거 툴패스하고 툴패스 사이 연결을 링크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수평 원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직 원호, 이거 마침 수직 원호는 됐고요. 그 다음에 툴패스 사이 연결 링크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리사이클 버튼 눌러서 조건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드링크, 리드인 그래서 첫 번째가 수직 원호네요. 그래서 두 번째는 램프가 되고요. 그래서 자, 이거는 수평 원호. 첫 번째가 척벽을 먼저 하니까 고개를 수평 원호로 하고 두 번째를 수직 원호로 해볼게요. 수평 원호, 두 번째를 수직 원호. 그래서 반지름은 1할 정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 각도는 90도 사용을 할 거고, 자, 그러면 리드 인의 조건을 리드 아웃으로 복사 눌러주고요. 그래서 리드 아웃은 앞에 조건을 카피해 왔으니까 그대로 갖고, 자, 그 다음 이제 요거랑 요거 사이 연결. 툴패스 한 바퀴 돌고 0.2 움직이면서 갈 때 여기 보면 툴패스 사이는 점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직 원호로 접근해서 형상을 돌고 나서 그 다음 옆으로 갈 때 공구가 위로 돌려져서 옆으로 가서 내려갑니다. 이쪽으로 와서. 자, 툴패스 사이 연결을 링크인데요. 지금 스킴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면 위로 해서 다이렉트로 옆으로 가게끔 해볼게요. 자, 면 위로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계산을 하고, 자, 이렇게 툴패스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면 위로다 보니까, 자, 여기서 위쪽으로 점프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점프는 없어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옆으로 동작하는 거, 지금 옆에 보면 수평 원호로 적용되어 있고요. 수평 원호로 접근하고 외곽 한 바퀴 돌고 복귀 수평 원호로 빠지고 그 다음 위치로 접근하고 0.2 바로 옆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옆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는 게 0.2씩. 왜 바깥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얘는 수평 원호가 마침 적용이 돼 있어서 그래요. 면 위로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또 링크를 좀 다른 방법으로 바꿔볼게요. 리사이클 버튼 눌러서 그 다음에 링크를 요 사이 연결을 원호로 바꾸겠습니다. 원 및 원호로. 자, 그리고 다시 계산. 평면이 얘도 수직 원호가 먹었으면 됐는데 평면이 왜 수평 원호가 먹지? 요게 원호로 접근하고 형상을 가공해서 원호로 빠지고 다시 원호로 연결해서 쭉 작업합니다. 여기는 수평 원호가 먹어서 옆으로 이렇게 원호로 이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수직 원호가 적용된 데는 여기 있네요. 자, 여기는 수직 원호로 접근하고 그래서 형상을 가공한 다음에 수직 원호로 빠지고 그 다음에 옆에를 원호로 이어서 다시 접근하고 자, 이렇게 툴패스 여기는 원호로 연결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거리가 일정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이렇게 원호로 연결해서 가는 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이럴 때는 좀 거리가 특정한 거리 이상은 점프해서 가면 돼요. 기본값이 여기에 보면 자, 원호로 연결되어 있는 거리가 10mm보다 작은 경우 여기 이제 10mm보다 작으니까 원호로 이용할 때 이렇게 조금 이 부분 조금 불안정한 형태로 이어져 있어요. 요건 그나마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특정한 거리 자, 여기서 거리가 좀 멀다 하면 여기는 점프해서 가게끔 그게 두 번째 스킴이에요. 요 값을 조금 줄여 놓으면 자, 다시 리사이클 버튼 눌러서 피치가 0.2니까 여기는 한 2mm 여기가 한 2mm 이상이다 하면 점프해서 2mm 이상이면 점프라고 했는데 그게 스킴이에요. 요거로 어떻게 이것도 다르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2mm 이상 구간은 스킴에서 움직이게끔 해서 점프를 해요. 계산. 그래서 2mm보다 작은 거는 원호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사이 거리가 2mm 이상이다. 그러면 그때는 뭐요? 스킴으로 얘가 공구가 점프해서 요게 사이가 이루어져요. 이렇게 점프가 이어진 겁니다. 자, 정사까지 작업을 다 했고요. 자, 그러면 전체 선택을 하고 자, 일단은 시뮬레이션 항삭부터 랍핑 그리고 뷰멸 실행 자, 실행하겠습니다. 무지개 쉐이딩으로 할게요. 자, 속도는 좀 빠르게 해서 1차 황삭부터 플레이 버튼
자, 이거는 앞에서 보니까 툴패스 모양 보니까 라스터 가공을 했죠. 그리고 프로파일은 자동으로 해서 중간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황삭이 끝났고요. 공구가 16파이로 작업을 해서 미절사, 공구가 커서 진입 못 들어간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황장삭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라핑에 언더바 J가 붙었는 거, 그래서 황장삭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플레이. 자, 요게 공구가 커서 못 들어간 구간만 따로 황장삭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살이 좀 일률적으로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정삭 들어가기에는 중간중간 이렇게 계단져 있는 이 부분, 스톡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도 정삭을 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살이 남게끔 하기 위해서 중삭, 이 중삭은 정삭 가공의 종류에서 가공 여유를 남겨놓고 작업을 하는 거. 그리고 플레이. 거친 부분을 좀 더 다듬어 주고 있어요. 중삭으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가공 여유도 일정하게 0.2가 되도록 중삭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삭 6파이 볼로 스티첼로 구간에 지금 얘는 척벽을 먼저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은 얘가 스팁 첼로를 같이 묶어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척벽만 따로 가공하는 게 등고선 가공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걸 한 번에 가공하는 거로 빼고, 그래서 척벽 먼저 등고선 가공하는 방법, 그리고 바운드리를 이용해서 셀로 바운드리를 이용해서 완만한 영역 가공,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 지금 스타일 말고요, 초창기에 나와 있던, 그래서 나눠서 작업하는 방법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완만한 영역, 셀로 영역으로 3D 옵셋 형태로 툴패스가 만들어지면서 정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가공 방법을 스케일로 모델을 사이즈 줄여가지고 우리 실습실에서 실제 요 모양을 가공을 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재 사이즈를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이거 모델 스케일도 축소한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가공하는 방법을 대신 이제 황삭용 공구도 황삭, 중삭, 정삭 공구를 좀 작은 걸 써서 실제 툴패스 만들어서 가공까지, 그러면 지금 했던 이 가공 방법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실제 가공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잔삭은 따로 안 할게요. 그래서 잔삭은 다른 가공 모델 기준으로 해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구간 나눠서 세분화 시키면서 가공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여기까지 작업을 마무리해 놓겠습니다.